해고 심상철 교수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실용사주라는 걸 강의한다 그러니까 뭐 사주쟁이 좀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느낌이? 저는 한성대학교에서 성공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공학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쭉 보면 알겠죠? 뭐 스피치라든가 최면, 자살 예방 이런 과목을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한 30개쯤 돼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반응이 왜 그래요? 오늘은 이제 제가 학생들은 많이 멘토링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그 사주 공부를 한 10년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 보면 우리 이제 베이비 부모들, 우리 지금 또래들이 보면 무언가 은퇴하고 나면 이 젊은 사람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실용사주학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가지의 조금 소제목을 할 건데요. 첫째 뭐냐면 실용사주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왜 네가 그걸 창시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주학이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음양오행이라는 그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무한한 나름대로 이제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강의 2시간 듣고 강의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도대체 우리가 사주팔자 얘기 많이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개념 여러분들 좀 이해하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상담 요령과 다양한 활용. 배움은 뭐예요? 그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컨설팅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요령까지를 오늘 싹 2시간 안에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 크게 따지면 결론적으로 운명은 바꿀 수, 미신하고 학문하고 차이가 뭐죠? 그렇죠. 여기 아까 수준한테 끝내준다, 여기. 너무 많은 거예요. 미신이라는 건 백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론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가 재작년에 환갑이라서 일본에 갔었습니다. 일본에 그 하얏트 호텔이라는 데를 묵었는데 거기 명품관에 갔더니 뭐가 있냐면 점집, 신점, 타로, 사주, 명품관에 이게 다 잘 적혀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롯데 호텔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대인이 우리가 지금 보면 4차 산업, 4차 산업 많이 얘기하죠. 미래 학자들이 얘기하는 5차 산업이 뭐냐면 그게 바로 마음 산업이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우울해지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해지거든요. 외로워진단 말이죠. 이거를 잘 힐링해 줄 수 있는 산업, 이게 바로 마음 산업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이제 실용사주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게 양성화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선대를 쓰려고 지금 앞으로 나온 겁니다. 자, 실용사주의 장점이 뭐냐면, 첫째, 쉽다. 소통과 멘토링 도구로 최고다. 정말 좋습니다. 소통하기에는 이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 이거 이제 2시간을 가르치거든요. 정규 과목으로. 그래 놓고 나서 애들한테 임상 숙제를 줘요. 100명을 무조건 임상해 와라. 그러면 비교적 조금 약간 소극적인 아이들도 100명 만들어야 되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여기서 죄송한데 이거 숙제라서 그런데 생년월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애들이 외향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 봅니다. 그 다음에 멘토링적으로서 정말 최고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저한테 지금 한 달, 2달 이렇게 개인 지도 받아갖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기본적으로 좀 공부해 놓으시면 뭐를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나서야 될 때와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뒤로 물러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서면서 역풍을 맞는 거예요. 또 오히려 내가 지금 나서면 사업도 마찬가지죠. 내가 운이 돌아서 내가 나서야 될 때 움츠리고 앉아있으면 기회를 놓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까지를 다 알 수가 있죠. 저기 보면 이제 음양오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목, 화, 토, 금, 수. 그죠? 목은 나무요. 화는 불이요. 토는 땅은 뭐요? 메탈. 그죠? 쇠. 수는 물. 이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4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배우고 앉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답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10년을 공부를 해도 컨설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4, 5년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깨우침이 났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아니다. 오늘분들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신 거야. 자, 제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보이는 거. 이거 입자 에너지인 거예요. 제 마음속이 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고매한 좀 그런가? 이 안에 있는 정신 상태라든가 이런 건 안 보이죠? 이거는 파동 에너지인 거예요. 뭐죠? 그죠? 하루를 얘기하면 밤. 딱 반으로 자르면 밤에 해당하는 거죠. 음에 해당하는 거죠. 혹은 나무요. 전에 사주에 보니까 목이 없네. 나무가 없네. 이거 다 거짓말하는 뜻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무언가 폭발하려고 그러는 에너지, 시작하려고 그러는 그 에너지가 내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돼요. 저를 가만히 한번 한문을 들여다보세요. 위에 십자가, 양이 들어가 있죠? 밑에 뭐가 있어요? 음이 있죠? 음과 양이 합한 거를 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주를 한번 다 기본적으로 오행만 가지고 사주를 보다 보면 90% 정도에 들어맞아요. 거의 다 맞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보면 느낄 거예요. 보면 내 사주에 예를 들어서 목이 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추진력, 어떤 의욕, 시작하는 힘, 창의력 이런 게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게 있다. 그럼 그런 성향이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건 아는 거야. 사주팔자가 뭐죠? 아시는 분? 뭘 갖고 사주팔자라고 해요? 네? 우리 저 사장님 좀 대단하신 분이네. 고마워요. 우리 전교학교를 상당히 잘해주시네. 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얘기 중에서 육식갑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육식갑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기본 교재에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사실 돈 받고 하는 강의 중에서 그냥 싹 얼른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결국 이 60개 안에 있는 걸 갖다가 쓰면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저거를 굳이 볼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활용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주를 뽑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배우실 겁니다. 비교적 가장 알기 쉽게 만드는 데가 원광대학교에서 만든 원광만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빨리 좀 설치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원광만세력이라고 학교, 요거 원광대학교예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만 일진, 이름표 이런 거 이제 현재는 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보시고 중요한 건 요거라고 요거 만세력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그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세력을 딱 클릭하면 해보세요. 자, 지금 이 시간에 병원에서 딱 태어난 아이가 있겠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 꽃이라는 게 십성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을 보면 이제 아주 전부 다 나하고 인간관계라든가 나의 직업관계라든가 뭐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이거 하기에는 아직까지 지금도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무시하시고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아주팔자 중에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목화도 몇 개가 나와요? 하나, 화는 토, 금, 수, 영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토, 네, 토, 금, 와, 수. 자, 그러면 나나 내 가족에 이렇게 하나 무언가 빠져있던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오행이 많은 사주가 있겠죠. 이거는 반대로 뽑아보니까 하나가 왕창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목이 막 4개, 화가 4개, 토가 5개, 금 뭐 5개, 수 6개 이런 부분이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지금 보니까 최소한도 하나에 막 3개, 4개가 몰려있는 경우가 손들어 보세요. 뭐가 많으세요? 목이 많은 경우도 있고 화가 많은 경우도 있고, 네? 토, 목이 많고 화가 많고, 그렇죠? 아이고 막 몰려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가 그랬을 때 해야 될 것이냐를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상담을 어떻게 할까? 이제 사주를 우리가 입력해서 뽑는 건 이제 다 배웠죠. 딴 건 몰라도 목화 토금수가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거 보는 걸 이제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컨설팅을 할 거냐? 자,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보면 다 이제 CEO들이니까, 리더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상담도 그렇고 여러분이 앞에서 발표를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보면 이 4가지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 이거 뭐냐면 좀 이제 약간 장난스럽게 표현을 했지만 선사고 후수속 이거 뭐냐면 목은 아까 어떤 거였죠? 무언가 시작하고 행동하는 기운이거든요. 그런 기운이 약해요.
생각이 많단 말이죠. 머릿속에서 자꾸 그리는 거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없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1부터 저질러 4부부터 쳐. 그러고 나서 수습은 나중에 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하고 아니 여태까지 살고 둘째치고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겠다고 이제 남친 여친 데려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겉만 보고 모른단 말이에요. 궁합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맞습니다. 서로 좋다고 결혼을 했는데, 그죠? 어떤 부부는 50년, 60년 동안 아주 회로하면서 잘 사는 부부가 있고, 어떤 부부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갖고 막 살아서 중리산이 하다가 헤어지는 부부도 있죠? 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궁합을 볼 때 딱 기본적으로 보면, 오행으로 보려면, 내가 못 가진 오행을 상대가 갖고 상간합의 종류 지금 이렇게 나왔죠? 아까 우리가 지금 사주를 봤잖아요? 사주를 보다 보면 이렇게 8글자가 나왔죠? 이렇게 연주, 월주, 일주, 그 다음에 시주 이렇게 8글자가 있단 말이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뭐라고 그랬죠? 예죠, 예. 일간 또는 뭐 이제 일원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요게 가장 중요한 글자고 요게 나의 캐릭터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집안 있죠. 그죠? 조건이라는 거 보면 싸우고 막 그럴 일이 다 없는데 그냥 보면 자꾸 부딪히는 충돌 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물론 충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걸 상대도 갖고 있고 내가 없는 걸 상대도 없는 경우, 그죠? 그럴 때 충돌이 많아요. 서로 귀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오행으로 보는 겁니다. 반대로 일간으로 볼 때, 충을 볼 때는 뭘 보냐면 아까 얘기한 이 충을 보는 겁니다. 자, 충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만 10개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이 4개가 비교적 가장 커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런 사주를 갖고 있다. 그럴 적엔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일간을 갖고 있는 애들을 봤을 때는 반드시 조심시키고 그럽니다. 이들이 이런 성향이 있으니 가능한 서로 조심하고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런 거 이해하고 이렇게 해라.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헤어져요. 야, 나는 목이 없어요. 화가 없어요. 금이 없어요.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있죠. 자, 각자 그럴 경우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느냐. 자, 음양 오행의 음의 용신 이거 뭐냐면 나한테 갖고 있지 않은 기운을 우주로부터 내가 받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꼭 여러분 이제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도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특정한 기운이 통장 만들어주고 할 때 이런 비밀번호 쓰는 문장 좀 지금부터 연습을 시키세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중요한 게 칼라, 옷 같은 것도 너는 이러이러하게 좋아하고 나서 옷칼라 같은 거 만들어주니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기억해주시고 중국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동방불양 서방략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동쪽이 밝지 않으면 서쪽이 이 우주의 순리는 아무리 비관론이 팽배해도 항상 새로운 태양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언가 밝은 쪽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기결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어두운 쪽을 보지 말고 항상 밝은 쪽을 보는 쪽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좀 얘기하면 양극 도달 즉 음시생 그랬죠? 양이라는 건 뭐냐면 성공하는 거, 화려한 거 이런 걸 뜻합니다. 밝은 거. 근데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뜻입니다. 사람을 얘기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 잘 될 때 자기는 그렇게 좀 어깨 힘들어서 건방 떨죠. 그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 같은 경우도 양이 너무 극에 달해서 음이 시생이 돼서 그렇게 망조가 된 겁니다. 반대 입장으로 얘기하면 음극 도달 즉 양시생 그렇죠. 음은 어렵고 힘들고 그죠? 최악의 경우 죽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요즘에 보면 어려운 것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극에 달했을 때 음이 양, 즉 꿈, 희망 이런 게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업이 잘 나가시면 잘 나간 데는 항상 감사하시고 혹시 어렵다면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안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제 강연 마치겠습니다.